네, 안녕하세요. 박영준입니다. 오늘은 찬반이 엇갈리는 등산화인 호카 101의 카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. 저는 이해는 갑니다. 이 등산화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.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중등산화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등산화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신발입니다, 사실은. 왜냐하면 기존의 등산화는 신발을 하나를 사서 오랫동안 신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등산화들은 그게 이제 이런 마인들이라든지 또는 룬닥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함바그라든지 또 로바티벳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또 트랙스타나 애니스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기존의 등산화들은 긴 수명을 예상하고 그렇게 만든 등산화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등산화들이 대부분 신으면 많은 등산화들이 길들이기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등산화들이 무겁습니다.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익숙해서 등산화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. 왜 신발에 길을 들이는데 몇 개월씩 걸려야 하고 왜 무거워야 됩니까?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그냥 기술적 한계일 뿐입니다. 더 즐기고 오래 신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가볍게 만드는 기술이 없는 겁니다, 아직까지 우리에겐. 그런데 이 등산화는 지향점이 처음부터 달랐던 겁니다, 그냥. 그 지향점이 달랐다는 건 뭐냐면 이 등산화는 처음부터 나는 가볍게 만들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등산화입니다, 그냥. 그 다음에 이 등산화를 신고 마치 운동화를 신는 것처럼 길들이기가 필요 없는 등산화라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신었을 때 쿠션감이 기존의 등산화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. 그래서 기존 등산화는 다른 겁니다, 그냥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. 첫 번째, 이 가피라 그러는데 가피 가죽이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등산화보다 가피 가죽이 얇습니다. 그거는 무게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. 두 번째는 이 등산화의 가장 큰 특징은 쿠션이 굉장히 좋다는 건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문제를 또 일으키는 부분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자하는 부분입니다.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창을 메가그립이라고 그러거든요. 이 메가그립은 화강암 같이 미끄러운 그런 바위에서도 굉장히 잘 붙는 그런 밑창입니다.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. 이 등산화는, 자 보십시오. 이 등산화는 마인들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이 등산화의 밑창은 멀티그립입니다. 이 멀티그립도 상당히 바위에 잘 붙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등산화가 알파인 등반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하이킹이나 트레킹이나 백패킹용으로 만든 그 등산화들은 이렇게 잘 붙지 않습니다. 외산 등산의 경우에요. 국내에 리치 엣지 창을 가지고 있는 애니스톰이나 그런 신발들은 잘 붙지만은 서양에서 나오는 특히 유럽의 등산은 거의 다 유럽산이죠. 유럽에서 나오는 이 등산화들은 그렇게 보통 트레킹화라 그러죠. 백패킹을 하든지 또는 하이킹을 잘 붙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쪽 지형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우리가 유난히 바위가 많은 산들이 많습니다. 그것도 매끄러운 화강암 바위들이. 그래서 걔네들은 이 신발의 알파인용 외에는 이렇게 좀 그래도 바위에서 그나마 좀 잘 붙는 밑창이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밑창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이 밑창의 마지막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은 굉장히 얇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갑니다. 이게 중창이라는 겁니다. 밑창 부분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 통째로 해서 한 세트로 이렇게 만듭니다. 그리고 안에 고급 등산화는 이제 그 중창의 안쪽 부분에 파서 EVA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EVA가 폴리우레탄과는 좀 탄성이 다릅니다. 폴리우레탄은 탄성이 바로 즉각적입니다. 통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근데 EVA는 쑥 들어갔다 쑥 나옵니다. 이 안쪽에 보시면 요 땀받는 패딩 밑에 사실은 그 EVA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 신발은 쉽게 망가지지 않은 그런 오명을 듣게 된 걸까요? 그 부분이
바로 요 중창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. 굉장히 두껍죠, 이 부분이. 이 신발은 얇지 않습니까?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? 그죠? 여기서 여기까지. 그 다음에 여기 룬닥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, 밑에 요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여기 1cm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 이 등산은 어떻습니까? 3cm가 넘습니다. 제일 밑에서부터 이 중창에 있는 부분까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 하면 요걸 만져보시면 아는데 요 부분이 EVA 폼입니다. 쉽게 말하면 발포 고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이 부분이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, 이렇게. 그렇게 EVA 폼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바위 같은 걸 옆에 긁히지 않습니까? 스폰지가 바위에 긁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? 바로 흠집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신발이 약하다는 오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설계의 그 문제점도 있었습니다. 뭐냐면, 이렇게 힘을 받는 부분에 이렇게 뾰족하게 디자인을 하면 안 되죠. 근데 이번에 나오는 신발들은, 올해 나온 이 카하 신발은 요게 이제 동그랗게 다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이거는 처음 만들어서 경험이 없어서 이게 그 러버 프로텍터인데, 앞쪽에 이제 돌멩이 같은 거 찼을 때 아프지 말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은 이게 접합이 되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렇게 좁을수록 잘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이 등산화를 신으면 문제점이 탁 하는 게 이게 잘 떨어졌다는 거. 저도 이거 한번 붙였어요. 본드로. 그 다음에 또 불평이 또 있었죠. 발목을 또 잘 못 잡아준다. 뭐 그런 불평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런 데는 동의하지 못합니다. 예. 왜냐면 발목이 꽉 지지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발목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안쪽에 보강제 샤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 신발은 원래 물론 트레킹과 알파인을 동시에 쓰는 그런 이제 마인드에서 구분하는 그런 등산화들이 있지만은 그 등산화는 이런 전문적인 알파인용 등산화가 아닙니다. 알파인용 등산화는 여기 샤프트가 들어가서 왜냐면 한 몇 달 전에 제가 만든 그 동영상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크램폰을 차게 되면 크램폰의 지지하고 신발의 힘으로 그 얼음에 그 아이젠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 때문에 이게 딱딱해야 됩니다. 그렇다고 이 부분이 특별하게 발목을 완전히 지지해 준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이거를 끈을 잘 묶으면 충분히 발목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주장들은 저는 이제 동의를 못 하는데, 그렇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신발을 사시면 안 되는 거죠. 발목이 걱정되시는 분은 알파인 계열의 신발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다 알파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등산화들은 다 안에 샤프트가 들어가서 이 발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. 옆으로도 그렇고요. 예. 주로 이제 앞뒤로 꺾이지가 않죠, 이렇게.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들어가면 이게 샤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꽉 못 움직이게.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신발 자체를 어떤 용도로 쓰는 신발이냐,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 신발은 이 신발 들어봐도 그렇지만 상당히 가볍습니다. 왜냐면 중창을, 이게 폴리우레탄을 쓰지 않고 또 중창을 기본적으로 EVA가 그 폼이지 않습니까? 발포 폼이거든요. 그 발포 폼을 갖다가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신발은 이제 그 기존의 신발과 또 다른 점은 이 밑창이 이 메가 그립이라는 거를 써서 잘 붙는다는 그 이유에도 보시면 밑바닥 면적이 넓습니다. 똑같은 사이즈거든요, 두 개가. 밑바닥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단위 면적당 하중은 작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 신발이 무릎이나 또는 발목에 가는 하중들을 많이 경감시켜 주는 거죠. 쿠션도 좋고 밑바닥도 너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불만이 있었어요. 그렇지만은 중간에 이 부분에 이렇게 찍히면 쉽게 이렇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, 또는 발목을 못 잡는다 이런 불평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. 이미 알고 샀으니까요. 대신에 이걸 신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신발이 엄청 가볍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산 올라가는 겁니다. 힘이 적게 드는 거죠. 발에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운 등산화가 아니거든요. 마치 운동화 같은 등산화예요. 그러니까 쉬운 거죠. 근데 이 등산화는 그냥 사서 박스에서 꺼내서 그냥 신고 그 다음날 바로 산에 갈 수 있습니다. 그래도 발 하나도 안 아픕니다. 저는 그게 좋은 거죠, 그냥.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.
뭐냐면 다들 이게 익숙하지 않으셔서 신발끈을 고리에 거실 때 이게 잘 안 걸린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금방 하면 익숙해집니다. 대신에 걸 때는 조금 힘든데 대신에 이게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. 기존 등산화보다 이게 약간 좁거든요. 그러니까 딱 끼워 넣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보여드리면 만약 여기다 끼웠다면 들어갈 때는 힘듭니다. 근데 한번 끼워 놓고 나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신발 잘 안 풀립니다. 좀 움직이기 힘들거든요, 이게 안에서.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 신발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있던 건 뭐냐 하면, 물론 이런 신발 다 비쌉니다. 룬닥스의 이런 신발도 굉장히 비싸. 이거 한 40만 원 돈 할걸요, 아마. 예,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8만 원 거 주고 샀습니다. 근데 이게 미국 가격이 $230입니다. $230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.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, 이게. 얼마에 파나요? 근데 하여튼, 미국에서 사지고 한 25만 원 좀 넘겠네요. 예. 26만 원 정도 하는 신발인데, 이 신발은 정말 10년 신습니다. 이 신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도 거의 10년 됐어요. 물론 이 신발은 자주 안 신으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죠. 예. 근데 이 신발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. 3년이 갈까? 그건 무슨 말입니까? 예, 40만 원을 주고 10년을 쓴다 그러면 1년에 4만 원씩 쓰는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1년에 3, 4만 원 쓰면 되고, 이 신발도 1년에 3, 4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신발은 뭐예요? 만약 3년이라 그러면 1년에 8만 원 이상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1년에 이 신발을 신으려면 8만 원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즉, 신발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. 예, 딴 신발은 굉장히 오래 신을 수 있는데, 이 신발은 그 정도 내구성이 없으니까.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하나 있습니다. 이번에 내년인가? 예, 6개월 정도 후에부터 밑에 이 창이 있지 않습니까? 전체. 예, 이게 이제 드디어 창가리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된 게 나온다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창가리를 해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럼 창가리를 하게 되면 이 수명이 대폭 늘어나겠죠. 위에 가죽이 떨어지는 것보다 밑에 있는 밑창의 마모가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서 이 신발을 못 신게 되는 거니까 밑에 이 창만 갈 수 있으면 이제는 제일 큰 단점. 비싸다는 거. 그게 이제 상쇄되겠죠.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. 이게 정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요. 어떤 신발을 살 거냐는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. 저처럼 그냥 대충 편한 신발, 아무렇게나 사서, 신는 신발을, 그리고 편한 신발을 원하시면 이 신발이 맞고요. 아니야, 나는 신발 하나, 장만해서 길 잘 들여서 오래 신을 거야. 그리고 그게 내 평생 동지가 될 거야. 그러시면, 그 신발을 신으시면 되는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